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곳곳이 막히고 있습니다. 내일은 귀성 행렬이 절정에 이르면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최대 8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올해 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1시간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2014 광주 비엔날레 관람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에 걸맞게 기존의 관습과 질서에 저항하는 다양한 작품들로 채워졌습니다. 다음 달 제2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광주은행의 행장으로 누가 선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한 제2금융지주 회장이 겸직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노조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차량들로 점차 붐비고 있습니다. 광주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광주 요금소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광주 요금소는 아직까지는 차량들이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고속도로 위쪽에는 고향을 향하는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고속도로는 일찍 귀성길에 나선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에서 광주까지 오는 데는 4시간 20분이 걸리고 있고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4시간 4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귀성행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내일 오후 4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서울서 광주까지 최대 8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만 27만 대의 귀성 차량이 들어오는 등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모두 210만 대의 차량이 광주 전남 지역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광천동 버스터미널과 광주역, 광주 송정역, 그리고 광주공항에도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성객들은 저마다 선물꾸러미를 들고 고향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에서 광주로 오는 기차표는 입석까지 모두 매진된 상태고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임시차가 투입돼 귀성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남고속도로 광주요금소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기차표 입석까지도 매진됐다니 올해 추석도 귀성 전쟁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처럼 명절에는 막힐 걱정이 없는 열차가 인기죠. 내년 추석에는 KTX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져 인기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호남 고속철의 완공으로 서울서 광주까지 3시간 정도 걸리던 게 내년부터는 1시간 30분대로 확 줄어듭니다. 윤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호남 고속철도 차량 기지입니다. 고속열차가 대기하고 정비를 받는 곳인데 이제 마무리 공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93%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현재 9월 금오를 하고 다음 달까지 해서 전체 공정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속열차가 달릴 궤도와 노반 공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혹시 문제는 없는지 검측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시험 주행에서도 오송에서 광주 송정까지 시속 300km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운전과 개통입니다. 시설물 사전 점검, 그다음에 종합 시운전 등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차질 없이 개통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가 내년 3월에 개통하면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1시간 33분이면 광주 송정역에 도착합니다. 지금보다 1시간 6분이 단축되는 겁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7년 이후에는 서울에서 목포까지도 1시간 47분이면 주파할 수 있습니다. 다만 KTX의 광주역 진입 문제나 나주와 무안공항 중 어느 곳에 정차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는 앞으로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언젠가는 KTX를 타고 제주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발 연착되는 그런 날이 1년에 50일이 넘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아닌 새로운 대안이 제주도를 위해서도 필요한 때가 돼 있어요. 경제적 타당성이 얼마나 있을지, 제주의 반대는 어떻게 설득할지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선은 내년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는지부터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최근 한 달 동안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업체, 백화점 등 3,80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1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된 업소 83곳은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기했다 입건됐고
36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19개사가 추석을 앞두고 3천억 원대의 하도급 대금을 2,000개 협력사에 조기 지급했습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해 하도급 대금 앞당겨주기와 중소기업 자금 지원 운동을 벌인 결과 19개사가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19개사가 지급한 하도급 대금은 삼호중공업 895억 원, 금호산업 559억 원, 삼성전자 광주공장 534억 원 등 모두 3,251억 원으로 모두 2,160개 협력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 광주 비엔날레 관람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비엔날레를 100배 즐길 수 있는 법을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오늘은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에 걸맞게 기존의 관습과 질서에 저항하는 비엔날레의 작품들을 박수인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비엔날레 광장에 설치된 이 작품의 이름은 생긴 모양 그대로 난로입니다.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태우고 변형시킵니다.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오는 거대한 문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자본과 권력을 비판할 때 등장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 눈예술상을 수상한 이 영상작품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에 가해지는 편견과 억압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할 수도 있고 변혁을 꾀하면서 또 자기를 이렇게 한번 불태우면서 뭔가 소생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니발의 퍼레이드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엉뚱한 모습으로 말을 타고 있는 군인들을 통해 군국주의와 공포 정치를 풍자합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 전시는 이처럼 낡은 관습과 제도에 대한 저항과 창조적인 파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역사적인 문제나 그리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신진 작가들과 중전 작가들의 조화도 올해 비엔날레의 볼거리입니다. 포트폴리오 공모를 통해 전시에 참여한 최운영 작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역설적으로 비판했고, 광부 화가로 널리 알려진 황재영 작가는 막장에 고립돼 있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조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를 실제 크기로 재구성한 우르스 피셜을 비롯해 현대 미술계 스타들의 작품을 찾아보는 것도 이번 전시의 미학적 지향점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세월 5월 작품 전시 후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던 이용우 광주 비엔날레 재단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광주시와 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이용우 대표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오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오는 12일 퇴임식을 갖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세월 5월 전시 유보 결정으로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의 파행이 빚어지자 본전시가 개막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지난달 21일 사표를 냈었습니다. 다음 달 J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광주은행의 수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 JB금융지주의 김한 회장이 광주은행장도 겸직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광주은행 노조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끝으로 광주은행은 J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공식 편입됩니다. 금융위의 승인 절차 가운데 하나로 현재 광주은행의 등기 임원들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고 JB금융지주는 새로운 임원을 신고해야 합니다. 통상 행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행장이 선출돼야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진 광주은행이 JB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가 끝나면 드러날 신임 행장의 윤곽은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의 복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회장이 광주은행장을 겸직할 것이라는 소문이 지역 금융계에 나돌면서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상처받은 지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광주은행 출신이 반드시 행장으로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민의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 되고 그 되돌려 주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지역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지역 소식에 정통하고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노조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김한 회장과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계에서도 지역민과 함께 광주은행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인물이 신임 행장에 선임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자체를 비롯해서 지역사회가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IMF를 거치면서 지역민에게 커다란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던 광주은행. 누구를 신임 행장으로 선택할지 김한 제2비 금융지주 회장의 선택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올 추석 연휴에는 일교차가 크다고 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름달은 볼 수 있을까요? 자세한 연휴 날씨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초가을, 한낮에는 초여름. 이번 닷새 동안의 연휴 날씨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요.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는 연휴 내내 계속될 텐데요. 특히 내일과 모레에는 한낮 31도까지 올라서는 한편 아침에는 20도에 머무르면서 일교차가 가장 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겉옷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조금 끼는 정도겠는데요.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거나 또 소나기가 지나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번 추석 환한 보름달을 보는 데는 문제 없겠습니다. 달은 추석 당일인 8일 저녁 6시 6분부터 떠오르겠고요. 달은 뜨고 나서 점점 차오르기 때문에 완전히 둥근 달의 모습은 다음 날 아침 6시경에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공식 석상에서 인양 문제가 처음으로 언급됐습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인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색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고 인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다만 지금 당장 수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운항관리를 허술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실장 51살 김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광주지법은 김 씨가 청구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세월호 화물 고박업체 우련통은 항만 운영본부장 58살 문모 씨와 팀장 50살 이모 씨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